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준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 속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회복이 되면서 급반등한 양시장.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또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연휴 전 종목에 대해 시장에 대해 전략 단단히 세워봐야겠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내실을 책임지는 두 분입니다.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분위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종목쇼가 더 새로워졌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들 다 보고 요청하시는 거, 희망하시는 것들 다 보고 있었는데 저희 방송이 또 어떤 방송입니까? 어떻게든 시청자분들께 도움드리고자 두 분이 항상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종목쇼인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코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경원 대표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다른 증권상 보면, 증권 방송 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네. 간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랑 방송, 전 질색이거든요. 오늘부터 리뷰 쪽에서 빠진 종목도 리뷰해주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게 원래 간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안 간 거, 빠진 것들도 이야기하는 AS 시간을 가지니까, 리뷰 시간을 가지니까 솔직히 담백한 방송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란 대표님 하면은 테토남 그리고 진정성, 오글거리는 거 못 참으시고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상승하는 것도 좋은데 하락하는 것도 좀 리뷰 도와주세요라고 댓글 다신 거 다 보고 저희가 그거 반영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새로워진 종목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좀 어떤 코너가 가장 기대되실까요? 확실히 이제 이경락 대표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대 AS 맛집이잖아요. 맞아요. AS에 대한 확실한 또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경락 대표와 저와 종목으로 또 겹칠 때, 또 의견을 맞출 때, 그럴 때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커진다라는 걸 저희도 또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픽에 대한 또 선택에 대한 코너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마지막에 최후의 딱 원픽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 새로워진 종목쇼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한 줄평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반도체 장세였죠. 맞아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또 삼성전자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제가 분석을 계속 이번 주말 내내 했거든요.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번 시장 내년까지 강세일 거예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박스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또 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될 때다. 조정 짧습니다. 그리고 승부수는 계속 던져줘야 돼요. 시장 일각에서 다 많이 왔다. 뭐 현금화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 다 무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략 잘 잡아가지고 이 방송 꼭 보시면서 어떻게 이번에도 포트폴리오 짜는 걸 도와드리거든요. 많은 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의 서막이다. 반도체 중심의 랠리 계속해서 시장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과 함께 오늘도 도체 아버지, 반버지 찾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잠시 후 어떤 종목들 오늘 또 수급 포착이 됐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K 반도체의 기선제압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제 미증 씨가 사실 같은 이야기에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확신으로 좀 전해진 모습이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 됐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나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했는데 HBM3에서 HBM4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HBM4에 마이크론이 일찍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엔 탈락을 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 집중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HM4 관련해서요. 본격적인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K 반도체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제압이 상당히 또 강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주축으로 해서 시장을 좀 지켜냈고 시장이 안정되고 나니까 또 이제 선택 기회가 좀 많아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다. 내일도 기대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힘을 내줬지만 K반도체 그중에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K반도체 기선제압이라고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AS 맛집 종목쇼의 종목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종목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지금 바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 네 번째 종목 상담 코너에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을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앞서 살짝 이경일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투자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단순히 상승한 종목만이 아닌 하락한 종목들까지 솔직하게 짚어보면서 믿음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목 리뷰, 종목 사용 설명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상승을 보여준 세 종목 그리고 아쉬운 하락을 보여준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대표님? 자, 지금 제주반도체 DI KNJ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DI 같은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 YC 오늘 다쳤거든요. 이광무 대표가 YC 가지고 있고 유닛 테스트도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편입 아니라 포착한 종목이에요. DI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락률도 바로 한 번에 다 말씀드릴까요? 상승 먼저 짚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 DI가 이제 52주 신고가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얘 말고도 유닛 테스트도 좋았거든요. YC도 맞아요. 좋았고. 네. 자, 요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다 버닝 테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테스트 관련돼 가지고는 양잿물도 마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자, 버닝 테스트가 HBM4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쪽 류의 종목은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매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KNJ는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금요일 날. 맞아요. 예, 낸드 관련돼 가지고 식각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파이널픽 종목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KNJ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종목 제주반도체를 좀 고급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김진애 MC님 미디어텍이라는 기업 아세요? 미디어텍 그거 엔비디아랑 짝꿍 기업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예. 미디어텍은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 대만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왜 제주반도체랑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젠슨 왕이 미디어텍을 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최고의 팹리스 기업이라고 우리랑 함께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미디어텍과 엔비디아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화면이 준비 안 돼 있네요. 요 화면이에요. 맞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미디어텍에서 대해서 관심 있게 봤고 그럼 미디어텍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쪽을 담당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블랙엘이랑 연결해가지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 칩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AI PC 그리고 슈퍼컴퓨터 디지트 로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AI PC에다가 새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 AI PC를 같이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디어텍이랑 제주반도체가 무슨 상관이냐? 자, 최근에 미디어텍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미디어텍한테 일부 칩 설계를 맡긴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미디어텍의 차트거든요. 네. 자, 신고가예요. 요런 그림입니다. TSMC보다 얘가 지금 세요. 자, 요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랑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제주반도체예요. 제가 제주반도체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뉴스와 같은 뉴스에 그 구글에서 뭐 얘기 나오는데 같이 움직여요. 요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주반도체랑 미디어텍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안 나온 얘기들이니까 자,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네. 자, 미디어텍은 메모리 설계를 못해요.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그 설계를 대신해줘요. 미디어텍이 AP 칩을 설계를 하면 바로 그 옆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나 아니면 낸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제주반도체가 항상 같이 해왔어요. 그러면 미디어텍이 130조 원이라고 하면 제주반도체가 지금 1조 6천억이니까 130조 대비해가지고 너무 싸다라는 거죠. 미디어텍은 제주반도체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정보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시장에 나오지 않은 고급 정보들 다 적으셨죠. 미디어텍과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 갖고 있는 제주 반도체까지. 이렇게 사실 오늘 많이 오른 새 종목을 비롯해서 사실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오늘 상승률 컸던 새 종목과 함께 리뷰 도와주셨고요. 하락한 종목들 중에는 어떤 종목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그래피가 있고 그래피. 덕산 하이메탈, ALT가 있는데 그래피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등락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 전에 ALT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ALT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어요. 그럼 주가가 더 가야 되지 않냐?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것도 약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 대박 아니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에 세로 뉴스가 발생한 거예요. 자, 실적 좋을 거 알고 미리 선침해했던 자금들, 단타 자금들이 세로 뉴스한 거예요. 네. 그냥 이 이후에는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단타 자금이 빠져나갔다.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덕산 하이메탈이 올라가는 이유는 FC BGA 쪽에 본업, 그 동사의 솔더블이 올해 대박을 칠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거의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100%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급하시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인 거 알겠고 그래도 급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간에 6,000원짜리가 12,000원 왔으니까 단기간에 슈팅이 발생했잖아요. 단기 숨고르기가 있을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11선, 빨간 선까지 옆으로 계속 기면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본격적인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안 보이면 다른 종목 해도 됩니다. 11선 적어도 맞물리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거나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쉬웠던 종목 중에 덕산 하이메탈 재상승 기대해보자까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리뷰해 주시는 이경란 대표님은, 이광무 대표님은 종목쇼는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빠져서 걱정되는 마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리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 오늘 상한가 달성한 인텔리안 테크를 비롯해서 새 종목 보이고요. 오늘 아쉬웠던 흐름 새 종목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지 먼저 상승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인텔리안 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상한가를 갔지만 오히려 좀 속이 좀 상합니다. 이렇게만 빨리 가버리면 네. 좀 사실 서운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인텔리안 테크를 얼마나 또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맞아요. 우주항공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우주광무통신이라는 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생각보다 이 트렌드가 빨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페이스 X에 대한 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안에서 우주통신에 대한 키워드가 따라가는 기업들이 월등하게 강하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이 내년도를 위해서 1월 달의 목표가 아니라 2026년도를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주가대 위치는 사실 한 번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계단식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지난주에 등락은 좀 있었지만은 박스컨처럼 뭔가 좀 단단한 이 지점을 좀 만들었고요.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상한가에 대한 위치 때문에 내일 갭상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주가에 대한 위치가 10만 원 정도 위치까지 10만 원입니다. 이 라인대까지 기회가 온다라면은 충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에 대한 초읽기가 나오면은 스타링크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이 기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의 글로벌 안테나 기술 1위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항공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관점은 저는 정말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이니까 조정에 대한 기회가 하루 내렸다고 보지 마시고요. 오늘 상한가 같지만 그래도 좀 변동성에 의해서 1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모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비중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우주통신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밖에 이제 이 YC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이경호 대표가 또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말 사이 동안에 삼성전자의 이 올해 기대치가 상당히 좀 커졌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따라서 지분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있는 YC,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팩토 파이낸셜인데 이 종목은 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스테블코인, 뭐 맞아요. STO,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키워드가 이번 주가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강했고 또 대장주 역할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시면요, 가까이 봤을 때 근래에 와서 일정 가격선에서 박스권처럼 진행됐고 최근에 이제 윗꼬리가 좀 자주 쉽게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열렸던 위치를 오늘은 물론 윗꼬리가 또 나왔지만은 몸통 자체가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윗꼬리를 모두 다 제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상단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 통과됐다. 그러면 현재 이 양봉에서 기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내일도 트레이딩 매매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26,000 한 200~300원 정도 위치 그 위치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일도 이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뭐 우주 광문통신 같은 경우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도 단단히 버텨주고 시장 상승 나왔을 때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텔리안테크 오늘 조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매수액에 놓치신 분들 계실까 봐 아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장기적으로도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헥토 파이낸셜 그리고 YC까지 상승 종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하락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우선은 덕산 하이메탈하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 100개의 종목이 100% 다 상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조정에 대한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번호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산 하이메탈은 이런 포인트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와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기간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번 달에 명절 이전까지는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드리고 싶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현재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번 더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N자형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네페스 아크는 사실은 네페스 그룹주들이 자체가 메인급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은 아니에요. 뭐 앞에서 움직였었던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따라가는 종목인데 그래도 이 종목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는요. 최근에 이 N자형으로 올라왔을 때 중간에 돌파했었던 위치가 전고점 위치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적으로 했을 때 상단에 대한 돌파 테스트, 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종목에서 소외된 종목은 아니다. 흐름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카카오페이가 움직임이 좀 둔해졌죠.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STO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첫날 상한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헥토 파이낸셜은 신고가나 양봉이나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조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 도질에서 저점 잡으면은 그때가 몇 점이라는 거 타점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댓글에 친절한 광동원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리뷰 종목들 현재의 관점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짚어봤는데요. 두 분의 종목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상승한 종목들
세 종목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고요.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막 300%, 400% 넘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자랑보다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리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더 이야기 나눠주실지 이경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안 가면 이건 왜 안 가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많이 올라간 것들이 오늘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답답한 마음 다 도와드립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대장주를 잡고 싶으세요? 유튜브 참여하시면 대장주 드리겠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경란 대표님과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국경제TV에 이제 이강무 전문가의 얼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오지기를 찾아오시면은 또 저와 또 장이 마친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5시 10분에 또 진행이 되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꽉 채워주실 텐데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수급 포착된 종목. 자, 그럼 오늘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공개가 됐습니다. 단기, 중장기, 이겨라턴, 광무엔 차트 이렇게 4개의 칸이 보이는데 오늘 저희 처음이니까 저게 뭘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기는 단기적으로 볼 종목, 중장기는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 이겨라턴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경락 대표님이 주목한 종목, 그리고 광무엔 차트는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종목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하나씩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원고 먼저 보내주신 이광무 대표님, 네. 어떤 칸 먼저 채워주실까요? 단기 차트 좀 채워볼까요? 단기 먼저 네. 좋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인 포인트도 좋은데 일단 단기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좀 더 먼저 보고 있어요.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요. 네. 사실 한미반도체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와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날에서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기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종목.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삼성전자의 HBM4 모델에 대한 생산이 SK하이닉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납품이 엔비디아부터 갈까? 아니에요. 구글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크죠. 특히나 미국에서의 투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뉴스 기사글 중에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밀접한 기업들에 대한 지도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려간다. 그러면 지금 가장 선단에서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HBM 그리고 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에서 이 HBM용 본딩 장비,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한미 반도체 경쟁사는 없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주가는 아직 못 갔어요.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자리 위치에서는요, 사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반도체 오늘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지난주에 흘러갔었던 위치에 지지했었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의 위치였고요. 오늘 날짜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충분히 과정 자체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N자형이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다. 저점과 고점을 이어간다면은 상단이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단기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종목 한미반도체 단기 종목으로 채워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경란 대표님 다음 칸 어떤 칸 채워볼까요? 저는 중장기 중장기 예.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양 디지텍.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네. 원래 단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네. 솔직하게 저는 단기는 아닌 것 같다. 아. 제 스타일도 아니고 네. 길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래서 한양 디지텍을 선택했습니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 일단은 먼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SD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한양 디지텍은 SSD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쪽 전문적으로 모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베트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사를 이번 4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파도나 엑시콘이나 뭐 SSD 관련 정보도 막 치고 나가잖아요. 한양 디지텍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3분기 때 이번에 어닝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 모듈을 전문적으로 하고 특히 SSD의 모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맞았고요. 자, 이런 기조라고 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 500억이 넘는 실적을 보여줬고 그거를 뛰어넘을 거예요. 근데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한 600억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4천억이니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주 재미난 흥미롭습니다. 정고점에서 지금 싸움이 붙고 있거든요. 정고점 언저리에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3만 원대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고점 바로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이 단단히 받쳐주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유효하다. 한양 디지텍 차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훈 대표님, 광무 N 차트 칸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N자형 추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이 종목 네. 우리 이경래 대표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표적인 충청도 기업이라고 또 설명해 주신 종목 아닙니까? 디어유. 그러니까요. 디어유. 네. 자,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추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지난주 주중 동안에 뭐 이경래 대표가 소개했었던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간 잘 쉬었습니다. 오늘도 상승권에 있긴 했지만은 지난 주에 급등했던 위치 대비해서는 네.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추세가 만들어졌다가 올라갈 때 N자를 그리는데 이 N자를 그리는 위치가 상당히 또 절묘합니다.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있을 BTS 이 컴백에 대한 소식과 블랙핑크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빅뱅 이와 같은 그룹들이 컴백하는 소식에 팬덤을 형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거든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가격 조정과 하방 지지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N자가 그리면서 가는 건데 이 N자가 그려지는 위치의 중간 라인대가 정고점에 대한 위치예요. 충분히 오늘 양봉과 아랫꼬리를 통해서 소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엔터주들이 오늘 올라갔고 뭐 특히나 정고점을 이미 돌파해서 지지했다라면은 이 종목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 N자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N자형 차트를 완성한 디어유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이겨라턴 칸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을지 정말 장명의 달인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경락에서 마침을 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겨라가 되고요. 이겨라는 뒷손 차트예요. 이겨라턴은 뒷손.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그 맞고 싶은 그거예요. 차트. 예, 맞고 싶은 차트. 돈벼락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렇게 이런 멘트 하는 거 너무 싫어요. 아무튼 왜요? 아무튼 돈벼락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라턴. 자, 제가 이제 코칩을 선택했어요. 코칩이요? 네, 코칩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젠스란 형님께서 진짜 저는 너무 존경해요, 그분. 그분이 이제 어젯밤에 기자들이 오픈 AI 생각보다 뭐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적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화를 내면서 저 너무 멋있었어요. 화를 내시더라고. 하도 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7, 8년 동안 AI 인프라는 계속돼야 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박수를 막 쳤거든요. 약간 닮은 느낌도 있죠, 약간. 코도 큰 게, 키도 작고. 아무튼. 성격이네. 아무튼 딱 그 멘트를 할 때 제가 박수를 쳤거든요. 자, 여기에 최대 수혜주로 코칩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력 관련된 종목도 다 치고 나온 거예요. 원자력도 치고 태양광도 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코칩도 바로 여기에 이제 슈퍼 커패시터니까 전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쳤는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자고요. 자, 요런 그림입니다.
한번 자, 차트 보시게 되면 네. 한번 죽일 듯 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가 빠질 줄 알았지 하고 딱 이제 뒷손이에요. 근데 요런 차트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바로 삼성전기랑 비슷했습니다. 삼성전기가 바로 뒷손 차트였거든요. 빠질 듯 하다가 돌아서는 요 그림. 굉장히 비슷하죠. 요 패턴. 맞아요. 코칩은 삼성전기의 MLCC를 유통해주는 기업이에요. 삼성전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뤄졌고 코칩도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터지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겨라 턴 차트는 바로 이런 뒷손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겨라 턴 칸에는 코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고 싶은 그 차트, 뒷손 차트를 완성한 코칩. 이렇게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챙겨드리니까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으신데 오늘 모든 종목들은 수급이 뒷받침해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도 정말 많은 상담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접수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락이형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도와주실까요? 세크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 올라와서 네. 일단 패스. 네, 제가 화를 내면 종목이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심택 해드릴게요. 참. 네. 좋습니다. 자, 심택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한솔 아이먼스 손절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난리 쳤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락이가 되는 거야 막 이랬죠. 맞아요. 한솔 아이언스가 오늘 15% 떴어요. 그러니까. 손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심택 얘기하면서 한마디 또 할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양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요. 나 참 또 심택 이제 질문 더 잘 오면, 가겠네요, 앞으로. 예, 제가 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심택은 당연히 지금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 것 같아? 본인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잖아요. 실적이 안 좋다라고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고서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심택은 업사이클이 가장 클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가 가장 크게 좋아지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모리 모듈 시장의 절대 강자니까 가격 협상만 끝나면 실적이 점프업이 가장 빠를 거고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근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뭐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 전에 민기적 그릴 때 사놓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살려고 할 것이고 더 추가하시면 되겠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시장에서 걱정했는데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물량 추가하면 되겠죠. 그냥 물량 그대로 내비두시고 근데 또 비중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이 물량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돼요. 풍파에도 견디는 사람이 배짱이 그렇게 없어서야 참. 배짱을 기르십시오. 예, 그냥 내비두십시오. 예.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화내면 주가가 잘 가고 혼내면 내 계좌가 풍족해지는 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담긴 화니까요. 여러분 달게 받으시면은 내일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택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또 전망해 주셨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다음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칩스앤미디어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칩스앤미디어의 이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고 손실이 좀 크신 편이에요. 진작에 좀 더 물량을 더 담아가셨으면 어땠을까? 15%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에서 10%만 더 담았다라면은 평균 단가도 확 낮춰가지고 대응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손절할까요? 추매할까요? 저는 지금도 추매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연초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우주항공 쪽 이들 종목들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올해 연중에 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이제 일정한 도시, 일정한 지역에 시범 서비스 했었던 이 자율주행 운행이
이제는 좀 보편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키울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진행될 것이니까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건네드리잖아요. 맞아요. 칩스앤 미디어는 이름자에 있는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영상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의 이 펜리스에 대한 설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변환과 함께 즉각적인 전송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에 대한 개발을 삼성 그리고 퀄컴, 칩스앤 미디어가 같이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글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제 주가에 대한 대응인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2만 원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갖고 계신 가격대가 2만 7천 원 라인대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이 구간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위치에서 이 박스권이 넘어가면은 적어도 20% 정도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 안쪽으로 손실률을 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에 대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내려오는 자리에서 비중 확대, 올라가는 돌파 자리에서 비중 확대. 이렇게 좀 계획하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정확하게는 단가를 좀 낮추자. 그리고 업사이드는 현재 가격대에서 20% 정도. 그러면은 2만 3천에서 2만 4천 원대까지는 쉽게 열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칩스앤 미디어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이 더 유효하겠다. 꼼꼼하게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래 대표님 다음 종목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제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네,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내가 해드릴게요. 네 예.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자, 494310 이번호 맞죠? 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케빈 워시, 그러니까 시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는 케빈 워시를 왜 지목했을까? 작년 9월달 정도에 케빈 워시가 AI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아마존 요번에 대규모 감축 얘기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실업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런데 물가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1%대 금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맞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파월 계속 압박하는 게 무슨 뭐 노욕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고용 지표가 쪼그라들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엔트로픽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야 이거 고용 지표 큰일 났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 지표는 최악으로 갈 거예요. 자, 인류는요 1% 미만의 금리로 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니마, 축배를 너무 빨리 마시지 마소. 언제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냐.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 얘기가 2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주식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온 게 지금 딱 1년 된 거예요. 자, AI는 뭐예요? AI는 뭐예요? 혁명이죠. 그렇죠. 혁명은 버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가냐? 4년 갑니다. 우리 지금 1년 딱 지났어요. 이제 올해째 작년에 1년 상승했고 올해가 2년째예요. 3년, 4년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자, 적으세요. 202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6년, 2027년 쉬어갈 수 있습니다. 2028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여기서 스탑하시면 안 돼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보자고요. 제가 여기 화면에 이제 이렇게 해놨죠. 검은 색깔. 검은 색깔이 요 회색선 넘어갈 때 요때가 과열이거든요. 근데 회색선 안으로 다시 눕혀놨죠. 식히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식히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엄청난 큰 손들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클 조던이 드리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기서 절대 매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십시오. 네. 언제나 주가는 또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기 마련이죠. AI 버블은 언제나 또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다만 아직 시작이다. 충분히 더 길게 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대표님 다음 네.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데 유한양행이 유난히도 못 갔어요.
지난해 가을 때까지 바이오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을, 겨울 때까지 뭐 셀트리온도 한미약품도 주가 흐름 그래도 괜찮았는데 유한양에는 잘 못 갔어요. 그런데 기다려 봄직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명절 지나고 나면요, 2월 말과 3월 초에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바이오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먼저는 뭐 ADC 플랫폼에 대한 뭐 이 학회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K바이오를 다시 한번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은 이제는 유한양행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렉나자로 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제2의 렉나자의 기능에서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 같고, 요거에 관련된 학회가 3월 달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렉나자 자체에 대한 마일스톤에 대한 그 로열티가 최근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지적이 좀 나왔어. 알테오젠인가요? 알테오젠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로열티가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 이슈만 든다면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자. 주가 최근에 와서 10만 원 라인대 지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조금 더 기다려 봄직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5시 10분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과는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무료로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또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은 월덱스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은 GST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월덱스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애프터마켓부터 낸드까지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포인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월덱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고객수가 가장 많은 식각에 들어가는 SIC 포커스 링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SI도 만들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낸드 특집으로 KNJ랑 BCNC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 얘기했죠. 작업반장이 웨이퍼 딱 식각 공정하고 있다가 그 웨이퍼 잡아주는 링이 딱 깨지면 뚜껑이 딱 내리면서 담배 피고 와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이게 SIC로 가게 되면 굉장히 잘 이제 열에 견디기 때문에 요즘에 SIC로 간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관련돼 가지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KNJ랑 월덱스가 있고요. 월덱스는 바로 그런 류의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특히 월덱스를 이제 제가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의 70%가 낸드 쪽에서 시킵니다. 지금 낸드 풍기가 디램 풍기보다 더 무섭거든요. 최근에 HBF 얘기 나오잖아요. HBM 다음에 HBF. 그게 낸드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식각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아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덱스와 같은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어닝 미스로 인해 가지고 제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요번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실적이 계속 꾸준한 기업이었어요, 늘.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제 계산이 맞기를. 그리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가치 종목이래 가지고 박스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박스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오늘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와서 자 보시게 되면요.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4분기가 좋을 가능성. 그리고 올해 내년 실적이 좋을 겁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한 부분 보이시죠?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와 52주 신고가.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낸드 고단화 식각 공정의 필요성 증가,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월덱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GST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공개합니다. 네, 4가지 키워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의 이 키워드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LG전자까지. 네.
그냥 우리가 아는 회사도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들과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TSMC 쪽으로 이제 이 전기식 칠러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와서 퀄테스트 통과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계약 사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사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퀄테스트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든 TSMC든 대규모 단위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좀 챙겨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탑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비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식 칠러다. GST가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GST는요, 이 K엔솔과 함께 냉각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LG전자 쪽에서는요, 모바일 포기하고 가전에 대한 부분들 줄이면서 앞으로 우리는 신사업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조 시스템을 할 거야라고 색깔을 완전히 교체를 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논의해주는 회사가 바로 GST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LG전자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인데 GST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GST에 대한 매력이 높다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 본다면은 GST는 앞으로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권 안에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수급에 대한 변화라든지 어디 하나 빠지진 않지만은 아직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 물량 조절이라든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살아 있겠죠. 저는 제가 두산 테스나 못지않게 강조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GST. 신고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대표님이 두산 테스나에 대한 애정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관심이 있는 종목 GST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 월덱스와 GST 만나봤는데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VS가 적혀 있어요. 네. 두 분 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다 매력적인 종목처럼 들리거든요. 이 중에서 네. 단 한 종목을 저희가 좀 뽑아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을 뽑을지 먼저 이광우 대표님의 GST 좀 어떻게 보세요? 가스통. 가스통 그쵸? 네. 맞아요. 저희 근데 시즌 이제 원때 이게 왜 가스통이 왜 좋냐면 그 설비를 처음에 깔 때 가스통부터 들어가거든요. 가스 스크루부터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의 업사이클이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게 가스통이기도 하고 네. 제가 유니셈보다는 GST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객사가 더 다양해요. 유니셈은 삼성전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스미마셍 이런 타입인데 GST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테토군요. 예, 약간 뭐 스크루버 장비계의 이경락이라고 해야 되나? 또 뭐 약간 그래요. 그래서 네. 저도 뭐 GST가 기존부터 제가 이제 포착됐던 종목이고 맞아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네요. 저희 고민 중이에요 지금. 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광우 대표님, 네. 이경래 대표님의 월덱스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탐이 나시나요? 괜찮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이제 회사. 최근에 와서 랜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 좋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낸드 매출 비중보다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폭발적인 시장 관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까지 왔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뭐 낸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박스권도 돌파했고 네. 이 점이 참 매력적이다. 이경무 대표가 좋아할 만한 얘기 해줄게요. 월덱스예요? 네. 월덱스는 미국 현지 생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월덱스는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좀 자회사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실까요? 좋은데요. 사실 두 분이 IT 형제시잖아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은 공대 출신이시고 우리 이경래 대표님은 또 반도체 아버지로서 이 시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인 만큼 정말 원픽을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엄청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 좀 마음을 정하셨는지 GST도 정하셨을까요? 제 종목이기도 해요. 이미 포착된 종목이라 그렇죠. 가지고. 그럼 정하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 1회 순서. 어떤 순서? 네, 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전 정했어요.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제 네. 좀 급한 거부터 먼저 잡고 응. 다시 고점 돌파하는 거 나중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잘 오늘 또 모르겠어요. 팻말을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지 이 또는 광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네. 이경락 대표님의 월덱스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아요. 왜 저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이강호 대표가. 지금 GST는 바닥에서 새롭게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이제 월덱스는 신고가 돌파하고 그러니까 매물을 다 소화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고요. GST는 다음 주에 요번 주 안에 가져와서 고점 돌파할 때 32,000원 돌파할 때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맞지 않을까요? 맞- 완전 정확해요. 완전 정확하다. 네. 일단 오늘 경락이 형의 이 종목이 급하다. 급하다. 우리의 포트에 넣는다면 음. 지금 박스권 돌파한 요 초입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 아. 사실 뭐 GST는 저는 자신 있거든요. 네. 뭐 박스권뿐만 아니라 신고가 앞으로 정말 좋은 상승 TSMC라는 키워드를 제가 꼭 넣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월덱스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지금이 포인트다. 네. 완전 포인트다. 두 분 모두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셨지만 조금 더 먼저 봐야 될 종목 월덱스 오늘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으로 선정이 GST 올라오면 제가 GST도 가져나올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GST도 원래 이경환 대표님의 종목이었으니까요. 저희 오늘 정말 쉴 틈 없이 이야기 나눴는데 네, 저희가 종목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포인트를 맞습니다.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월덱스 포인트 만족합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항상 합심해서 두 분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선택해 주시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낮 1시 유튜브 통해서 이경환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새로워진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